자, 얘들아,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삼각함수의 활용을 끝냈고, 지난 시간에 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 넓이 등등의 공식 자체를 암기하고 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나 그것을 실제 도형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무엇을 먼저 사용해서 어떤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하고 최종적으로 큰 그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그 답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많은 연습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까지 지난 시간에 마쳤고, 이제 수1에서는 수열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수열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수2로 넘어와서 미분 단원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분 단원의 첫 개념인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해 다룰 건데, 그러니까 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고 개념이 복잡해지면 너희가 좀 당황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미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판단들은 비교적 최근이니까, 바로 지난 학기 내신이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많이 기억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많은 기대는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아예 처음 배우는 것처럼 가르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정도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걸 할 건데, 사실 우리가 이미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인원이 성은이 제외하고 모두니까 사실상 지금 여기 모두죠. 그런데 미적에서도 이미 미분을 연락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미분 계수와 도함수의 진짜 그 개념 자체를 막 열심히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초반부부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미분 계수와 도함수를 다룰 때 처음에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자, 결국에는 두 정점을 잇는 직선의 길기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어떤 함수 fx가 있다. 근데 이 점과 이 점이 있다. 그래서 얘가 a라는 x좌표고 얘가 b라는 x좌표일 때, 이 지점은 당연히 fa가 되고 이 지점은 fb가 되는데, 내가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의 이 f의 변천사를 보면 분명히 감소도 하고 증가도 하겠으나 평균적으로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는 증가를 대체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즉 이 두 점을 잇는 게 평균적인 변화율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치? 근데 변화율이라는 건 얘가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수가 등장할 건데, 결국 변화량분의 변화량을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x 변화율과 y 변화율의 어떤 비율을 체크하기 위해서 결국엔 우리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그려놓고 x 변화율을 딱 측정해 보니까 이 길이가 b-a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y 변화율을 측정해 보니까 얘가 fb-fa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분의 얘, 즉 b-a분의 fb-fa가 이 두 정해진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고정된, 정점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고정된 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정해져 있는 점을 딱 상정하고 그 둘을 잇는 직선의 길이가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런데 자, 이 단어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b-a는 x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얘를 x 증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영어로는 델타 x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y의 증분은 우리가 델타 y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렇게 써도 얘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 자, 한 가지 표현이 더 있는데, 자, b라는 친구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b가 a 플러스 델타 x다, 이렇게 부르고 나면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델타 x만 남는 것이 맞으나, 위에도 여기 있는 b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바꿔주면 결국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a가 된다라고 쓰면 얘도 여전히 평균 변화율을 의미를 하겠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결국 이 델타 x 대신에 누굴 써주니? 문자 h를 주로 써주는 거 맞지? 델타 x가 매번 쓰기 번거로우니까. 자, 여기서 이제 평균 변화를 마치면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할 게 미분계수죠. 자, 미분계수의 다른 이름은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평균 변화율이 두 개의 정해진 점 사이를 잇는 기울기여서 어떤 평균적인 상태를 봤다면, 이번에 순간 변화율은
그 그래프상의 어떤 특정 점에서의 변화율을 볼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랑 비슷하게 f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할 때 내가 아까는 어떤 두 점 사이에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본다면 이번에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볼 거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일단 생각하고 간주할 수가 있는 게 맞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전까지 수투를 배우기 전까지는 한 번도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를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한 개의 점을 고정시켜요. 그래서 한 정점과 그 다음에 한 동점, 여기서 말하는 동점은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이는 점이죠. 그래서 정점 하나랑 동점 하나를 탕 구분 지어 놓고 이 둘을 잇는 평균 변화율의 이제 극한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볼게. 이 점이 A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B예요. 얘는요, 움직이는 점 B를 둔 거고요. 이 점은 우리가 메인으로 볼 정점, 여기를 지금 A라고 하고 얘 동점을 B라고 하면 결국 나는 이 정점을 주인공으로 두는 거야. 그치? 자, 이 주인공 지점에서의 나는 뭘 구하고 싶냐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 또는 이때의 순간 변화율 또는 이때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B는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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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계속 움직일 거야. A는 여기 탕하고 고정된 점이야. 그랬을 때 이 둘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당연히 이렇게 이을 거니까 지금 이 상태가 평균 변화율이에요. 기울기가. 근데 얘는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도 평균 변화율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평균 변화율 식이 B-A인데 위에는 FB-FA가 이렇게 평균 변화율로 있을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국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움직이는 점 B를 한없이 어디로 보낸다? 한없이 A로 가깝게 보낸다는 전략이었지. 그래서 리미트를 땅 치해주고 B를 한없이 A로 보내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라고 봤더니 처음에는 이러한 기울기가 생겨났어. 다음에 B가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는 이런 변화율이 생겨났겠죠. 일로 이동했을 때는 이런 변화율, 일로 이동했을 때는 이런 변화율. 자, 변화율 하다 보면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여기 어딘가 한없이 가까운 이 근처 지점에 갈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졌을 때는 결국 막판에는 이렇게 가까워지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이쪽에도 B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점이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이어지다 보면 얘가 결국에는 가다가 결국 제일 가까운 지점에서는 결국 이 직선을 수렴하겠다 라고 해서 여기가 바로 순간 변화율인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전략은 뭐였냐면 이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움직이는 점과 하나의 정해진 점, 주인공점을 두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점을 한없이 주인공점에 가까이 보낸다 라는 생각이 어떤 미분계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식이 이제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한데 보통 이제 B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가 메인으로 쓰는 표현은 이거죠. 리미트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X-A 분의 fx-fa다 라고 써주면 얘가 바로 이제 그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은 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리미트 결국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에 빼기 fa를 이렇게 해주면 얘도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식이었지. 그래서 일단 fx가 x가 a일 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얘네 둘의 의미는 둘 다 f'a라고 이렇게 결정될 거고, 이렇게 프라임이 붙으면 걔가 미분계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솔직히 이 정도를 배우는 거는 이제 수트를 뭐 처음 배우거나 두 번째 배울 때 쌤이 이 정도 설명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여기다 추가로 좀 더 센스 있게 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사실 단순히 하나의 정점과 하나의 동점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두 개의 동점으로도 미분계수를 유추할 수 있는 거 맞지? 너희들 이미 봤던 식들이야.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빼기 h 콤마 fa 빼기 h 이렇게 있어. 그 다음 a 플러스 h 콤마 fa 플러스 h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이 h가 움직이는 점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값이라고 봤을 때 h가, 그러면 지금 분명히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예요. 그러면 a-h라는 건 h가 예를 들어서 양수인 경우에는 여기 a-h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h가 양수인 경우에 a 플러스 h는 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맞죠? 그리고 h가 만약에 음수면 얘와 얘가 바뀌겠지? 위치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내가 지금 뭘 해주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면 얘에서 얘를 먼저 빼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 2h가 남지.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 fa 플러스 h 빼기 fa 마이너스 h 이렇게 남죠. 맞지? 그러면 h가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면 이 점과 이 점이 둘 다 뭐야? 움직이는 점이죠. 얘랑 얘가. 맞니? 아까는 고정된 점과 움직이는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점과 움직이는 점 사이의 뭐야? 평균 변화율이야. 이해돼?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이었어. 근데 내가 이 평균 변화율 식을 h를 한없이 0으로 보내고 있는 상태라면 결국에는 이 h, 이 거리가 지금 h 아니니? 맞죠? 이 거리도 h죠. 이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좁아진다는 거지. h가 작아지니까. 맞아? 그러면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좁아지면 이게 평균 변화율일 거고 또 이만큼 좁아지면 이게 평균 변화율일 건데 결국에는 한없이 h가 0에 가까워지면 결국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잇게 되고 가깝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하겠지. 그쵸?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분계수를 얘기할 때 정해져 있는 한 점과 움직이는 한 점을 주로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움직이는 점 두 개를 가지고도 걔를 한 지점으로 한없이 가깝게 보내게 되는 이런 식은 즉 A라는 주인공을 사실상 두게 되는 이런 식은 결국 뭐야? 미분계수로 표현될 수 있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사실 이런 게 현실 실전에서는 더 많이 쓰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처음 배우는 단계라면 쌤이 할 얘기가 좀 더 많았겠으나 뭐 지금 상태라면 너희들 이 식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H로 표현된 이 식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여기에 있어.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야. 이 부분이 애들이 좀 약하거든요.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요 미분이라는 게 쌤 얘기 한번 잘 들어봐. 자, 미분 계수라는 게 뭐냐면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a 플러스 h에서 뭐 fa를 뺀다. 이거 지금 미분 계수 맞잖아. 그럼 얘도 아무튼 h를 0으로 보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도 아무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극한값 아니니? 맞죠? 극한으로 보낸 거니까. 마찬가지로 리미트 x를 한없이 a로 보내고 있는데 x-a분의 자 fx-fa다 이렇게 써도 사실상 얘는 극한값 아니냐고. 왜냐하면 a를 보냈기 때문에 이 전체 식을 분수식을 a로 보낸 거니까 x를 a로 보낸 거니까 얘도 극한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극한값은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죠. 그러면 이때 좌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좌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 맞지? 얘가 미분계수를 의미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러스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워질 때 우리가 우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 맞지? 얘도 마찬가지로 우미분계수고 좌미분계수지. 그치? 그러면 얘도 일단 기본적으로 극한이기 때문에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뭐 해줘야지? 같아줘야지만 그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따라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선생님 어차피 얘도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좌와 우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군요. 이런 판단이 드는 게 맞고요. 그랬을 때 일단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부분 좀만 지울게. 결국 이런 거야. 얘가 결국 극한인데 존재하셔야 돼. 자, 존재해야지. 좌우가 존재해야지 미분이 가능한 거지. 그랬을 때 나 또 한 번 노래 부를 것 같아.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 분수잖아. 전체 분수가 수렴했네?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도 0으로 가네가 성립해야 되지. 근데
지금 이 fx 다항 함수인 거 확실하지 않지? 맞아? 내가 함부로 a를 여기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 f가 연속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대입할 수 없는 거잖아. 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전체 분수가 수렴을 해야지만 미분이 가능한데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려면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갈 때 그때 fx-fa라는 친구가 결국엔 어디로 가야 돼? 0에 수렴해야지만 얘가 미분이 가능한 상태지. 맞아? 만약에 얘가 0으로 갔는데 얘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전체 발산할 거니까 미분 안 됐겠지. 미분계수가 발산하니까. 그치?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얘가 0으로 가져야 되는 게 확실한 거야. 괜찮니? 그런데 너희들 알다시피 이 fx는 뭐야? 함수지. 근데 이 fa는 뭐야? 상수항 아니야? a가 실제로 대입된 값이니까. 그럼 내가 이 밑에다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갈 때 그때 fa를 쓰면 얘 상수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얘 fa일 수밖에 없는 거지. 너희들 x를 한없이 a로 보내는데 여기 3이 적혀 있어. 그럼 걔 그냥 3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잘 들어. 내가 지금 미분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좌우가. 근데 전체 분수가 수렴했다는 얘긴데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분자는 당연히 0으로 가야 돼. 근데 극한이니까 얘가 0으로 간 건 알고 있어. 그리고 fa라는 친구가 똑같은 극한을 보내면 그냥 fa로 갈 것도 알고 있어. 그치? 그러면 얘와 얘를 뭐 할 수 있냐면 더 할 수 있을 거야. 왜? 수렴하는 것끼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가고 있을 때 그때 fx가 만들어지지. 좌변에서. 우변에선 뭐가 남아? fa가 이렇게 남겠지. 둘이 더하면.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그게 뭘 의미하죠? 좀만 더 크게. 연속이죠. 연속이죠. 아, 쌤이 방금 뭐 증명한 거니? 어떤 친구가, 어떤 함수가 A란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얘가 존재해야 되는데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분모는 반드시 0으로 할 거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분자가 0으로 가게 되면 하나 얘와 관련된 식 하나만 따로 세워주면 결국 이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결국 그 함수는 뭐여야 된다? 연속이어야 된다는 게 증명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증명이 가능한 얘기를 쌤이 먼저 한 거고요. 결국에는 내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으로 우리 문제에서 그럴 거 아니야. 어떤 함수가 어떤 지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어떤 함수가 어떤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라고 나오면 우리 두 개 체크하죠. 하나 뭘 체크하니? 일단 연속성 체크하지. 그 다음 뭐 체크해? 도함수 구해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지 체크하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 어떤 함수가 연속이 아니면 걔는 미분이 불가능하겠지. 어떤 지점에서. 자, 얘기한다. fx라는 함수가 x가 a일 때 연속이야. 그 다음 연속이 아니야. 그러면 연속이 아니라고 쳐. 그럼 얘는 분명히 그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미불이야. 알겠어? 근데 연속이라는 거는 일단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맞춘 거야. 그리고 연속이면서 좌미계와 우미계까지 이렇게 같아주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져 버리는 거니까 얘까지 만족하면 이제 비로소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야. 얘가 미가죠. 그런데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좌미계와 우미계가 다른 경우가 가끔씩 있죠. 그치? 그랬을 땐 얘가 결국 미분 불가능하지. 자,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어? 절대값 함수. 그렇지. 절대값 함수를 예시로 하는
첨점, 뾰족점이 등장하게 되면 얘가 바로 연속은 연속인데 미분은 안 되는 경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 지점에서는 미분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좌미분계수는 여기 직선이라고 간주하면 계속해서 이 길기로 가니까 좌미분계수 가장 가까운 왼쪽 점에서 이 점까지의 평균 변화를 이으면 이렇게 생겼겠지. 하지만 오른쪽 점에서 이 점에서 이렇게 있고 있다 보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생길 테니까 끝까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토의하다가 협상을 이뤄 못 이뤄. 하지만 그래프가 둥글게 생겼다면 얘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 이 지점이야. 좌미분계수는 쿵 하다가 얘랑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이렇게 실험해. 그치? 우미분계수는 쿵 하다가 결국 가까운 지점에서 이렇게 수렴해. 둘이 이렇게 가다가 뭐 하는 거야? 나중에는 야, 화해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둘이 싹 해서 같아진다고. 근데 뾰족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다가 얘가 이렇게 생겼어. 괜춘? 그래프야. 그러면 얘가 쾅 하고 여기서 이 가까운 점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간다면 얘는 쾅 하다가 마지막에 가장 가까운 점에서 오른쪽 점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뾰족점에선 둘이 둥그스름하면 결국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같아질 거 아니야. 근데 뾰족하면 제일 왼쪽 점과 제일 오른쪽 점이 가까운 지점에서 서로 마지막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지들끼리 지네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좌미계와 우미가 달라지는 거고, 따라서 쌤이 정리를 해주자면 결국 어떤 함수가 일단 미분이 가능하려면 무조건 연속이어야 되고, 그치? 이건 기본 조건이야. 연속이 아니어서 끊겨 있으면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할 리가 없어. 근데 연속이어도 좌미계가 우미계와 같은지를 끝까지 체크를 해줘야지만 미분이 가능한 거고, 둘이 만약에 끝까지 타협을 못 이루는 뾰족점 또는 첨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지점에서는 결국에는 미분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일단 미분 가능성까지야. 쌤이 이거 다음에 준비한 이제 두 번째 판의 수업을 쌤이 안 할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그 도함수 구하는 미분법, 그 x의 n승 미분하는 거 있지? 원래 내가 처음 가르치면 그거 해야 되죠. 솔직히 처음 가르치면 애들 그거 증명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고3이잖아. 그리고 지난 학기에 우리 수투를 이미 내신까지 봤잖아. 그럼 내가 너희한테 얘들아 x 세제곱을 미분하면 뭐니? 해가지고 3x 제곱이요, 이건 수업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렇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x의 n제곱을 이렇게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된다. 이거 수업 생략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 얘기는 너희가 미적을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줄게. 우리 미적분에서는 당연한 건데 수투에서는 그냥 넘겨짚어서 배웠던 거 하나 있지? 자, fx의 n제곱 있잖아. 얘 미분하면은 n 곱하기 fx의 n-1승 해놓고, 우리 수투 때도 이미 얘 이거 배웠어. 수투 때 이거 했었지. 근데 그냥 그때는 뭐라 그랬니? 그냥 그렇게 돼 하고 넘어갔었어.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얘 뭐야? 무슨 미분법? 아니, 미적 관점에서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무슨 미분법이야?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죠? 야, 결국 봐봐.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이 속함수잖아. 얘가 속함수. 속함수의 미분인 1이 땅하고 곱해진 거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fx 전체의 n제곱이면 n이 앞으로 오고 얘가 되는 건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간 거지. fx가 x자리로. 걔를 미분한 게 얘니까 이거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그때 설명을 못했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쌤이 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도함수라는 게 일단 미분계수의 일반항이다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괜찮지. 그치? 도함수를 한번 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x값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미분계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과, 그 다음 또 설명 안 해도 되는 게 고배 미분법.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하나 미분 하나 정상, 하나 정상 하나 미분 덧셈으로 표현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너희한테 좀 자유롭게 이제 설명 안 해도 좋은 고3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 쌤이 시간을 여기서 좀 확보를 해서 문제를 오늘 꽤나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너희랑은 이제 실제로 이제 미분해서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또 해결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좀 더 하려고 그래 오늘은. 그래서 일단 미분계에서 도함수분에서 이제 스텝 1 문제를 좀 더 볼 건데요. 쌤이 스텝 2를 위주로 보통 골랐었는데 스텝 1에도 좋은 문제가 많아서 문제를 꽤나 선정을 했습니다. 경희야, 그치? 몇이라고? 16. 자, 어떤 문제들은 너희들 입장에서는 꽤나 라밥이실 거고요. 어떤 문제들은 생각보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쉽지 않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할 텐데 자, 16번 문제 한번 보죠. 곡선 y는 fx 위의 점 3,3에서 그 말은 일단 3,3이니까 f3이 3이라는 걸 일단 알려준 거네. 자,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19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아는 게 F'I 3이 19다라는 사실도 이렇게 추가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했을 때 리미트 저 친구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자, 그럼 한번 보자. 리미트 x가 한없이 3으로 가까워질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3fx 마이너스 xf3이야. 자,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너희 나름대로 얘에 대한 해결책 갖고 있니? 오, 좋아. 이게 잘 쑥쑥 풀리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잠깐만 저런 문제 어떻게 풀었지? 라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자신 있는 사람들은 쌤한테 해결책을 좀 줘봐봐. 마이너스 3f3 플러스 3f3. 굿. 이게 전략이죠.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여기 fx는 있는데 일단 빼기 f3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빼기 f3을 만들고 싶은데 3이 곱해져 있는 애가 없어서 구조가 안 나오는 상태야. 따라서 난 여기다가 3fx에다가 이렇게 3f3을 빼주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xf3이 있고 더하기 3f3을 하면 내가 일단 책임을 다 져준 상태죠. 따라서 얘를 가지고 또 한 번씩을 정리하면 3으로 묶었을 때 3의 fx-f3이 먼저 펼쳐지고요. 그 다음 뒤쪽은요 f3으로 묶을 수 있지? 이제 마이너스 f3으로 묶을게. 이렇게 그러면 x-3이 이렇게 펼쳐지겠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쪽에 x-3을 두고요 그냥 바깥에 x 플러스 3분의 1을 따로 곱할게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일단 얘가 뺄셈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하트 분배가 될 거고 그 다음 이렇게 한번 하트 분배를 만들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분배에서 지금 x를 3으로 보냈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내는 게 뭐겠니? f'3이죠. 그래서 얘가 3f'3이 될 거고요. 얘는 약분이 이루어질 거니까 빼기 f3이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x를 3으로 보냈으니까 6분의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f'3이 19였으니까 3을 곱하면 57 거기서 f3을 빼니까 3을 빼게 되고 거기다 6분의 1을 이렇게 곱하니까 정답은 그렇지 9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식변형인데요. 간단한 식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어떤 노하우를 좀 기억하고 있다면 그치? 그냥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는 첫 번째 문제 선정이었어요. 어우, 나만 그런가? 여기 후끈후끈한데? 좀 덥지 않아? 약간? 일단 껐어.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보자고 다음 문제. 24번. 이 문제도 그냥 너희가 아주 만만하게 풀기에는 조금 변수가 있어서 골라봤어. 일단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fx-f-x는 6x제곱 플러스 16x를 만족시킨다. f2 더하기 f'2를 구하시는데
이거 아까 쌤이 문제 선정하면서 사실 어제 새벽에 선정을 했거든요. 한참 웃었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안타깝게도 성은이 빼고는 약간 미적에 이제 조금 익숙해질 때가 됐잖아. 그러면 내가 순간 든 생각이 그냥 얘 통째로 미분해도 애들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F 봐봐. 그러면 fx를 미분하면 어차피 f 프라임 x잖아.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x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여기 미분되니까 그냥 이를 그냥 대입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근데 어차피 얘는 수투 과정이니까 그냥 정직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지금 이 식에다가 결국 우리가 f1을 구하고 f'2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되겠니? 뭐 할까요? x로 나눠가지고 오. 쌤 생각은 좀 달라. 대입이죠, 대입. 뭐 대입할까요? 2 대입해야지. 2 구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2 대입하자. 그럼 봐봐. 3f2야. 그치? 3f2야. 그 다음에 빼기 f-2야. 반대쪽은 2 대입하면 몇 나와? 24에 30이니까 56 나와? 그 다음 뭐 하겠니? 그 다음 뭐 하겠니? 에이, 미분 아직 일러. 발휘해야죠? 상상력을.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 fx와 f-x와 관련해서 표현되어 있잖아. 성희 다시 한번? 그렇지.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해보는 게 어때? 그렇죠.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저 뒤에 거부터 쓰면 마이너스 f2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3f-2가 이렇게 나올 거야. 재밌잖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이제 24에다가 31을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8 나오는 거 아니야? 연립 가능하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위식에다가 3배를 해주면 9f2에 빼기 3f-2가 3배를 했기 때문에 168인가? 이렇게 되면 위아래식을 그냥 단순히 더해주기만 하면 쿵 해서 8f2가 좌변에 탄생하고 우변에서는 160이 탄생해서 f2가 몇이다? 2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치? 간단하게 그냥 구한 거지.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약간의 센스. 자, 그 다음에 이제 f'2의 값을 구해야 되긴 하는데 글쎄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쌤 생각에는 결국 이거 그냥 차수 싸움 아닐까? 봐봐. 3fx에다가 f-x를 대입했어. 그러니까 그걸 뺐어. 근데 지금 2차 나온 거 맞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차수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왜냐면 다항함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만약에 f가 3차야? 3차면 저 시나리오 지금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겠지. 3차인데 3배를 했어. 그 다음 마이너스 x 대입한 애를 뺐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3차라고 치면 fx가 ax 세제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 그럼 3fx는 당연히 3ax 세제곱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f-x는 당연히 마이너스 ax 세제곱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걔를 뺐잖아. 그럼 이렇게 딴 거 뺐단 말이야. 그러면 4ax 세제곱 나오는데 그게 없잖아. 그럼 a가 몇이었어야 돼? 0이었어야 되는데 그럼 3차가 아니란 얘기잖아. a가 0이면. 그치? 몇 차일 수밖에 없어? 2차일 수밖에 없지. 오케이. 2차로 가자. 자, fx가 ax 제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 그치? 그 다음에 bx 더하기 c가 이렇게 있어. 그럼 3fx는 3ax 제곱에 3bx에 더하기 3c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근데 f-x는 어떻게 되니? 결국 얘의 부호만 바꾸겠지. 얘의 부호만. 나머지는 우함수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ax 제곱에 마이너스 bx에 플러스 c가 될 거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탕하고 빼주면 되지 않겠어? 그럼 결국 남는 거는 뺐을 때는 2ax제곱에 더하기 4bx에 더하기 2c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걔가 저식 아닙니까? 그럼 일단 c가 0이고요. a는 3이고요. b는 4가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a가 3이고 b가 4니까 얘를 다 있으면 3x제곱 더하기 4x다 라고 쓰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야. 2 대입했더니 20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뭐만 하면 돼? 미분하면 되니까 6x 더하기 4가 f'x여서 2를 대입하면 16이 나오겠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얘가 20이고 얘가 16이기 때문에 더하면 36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처음에 이 작업 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다항함수니까 바로 이 작업 먼저 해서 나중에 fx를 구하고 나면 f2도 20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였네요. 네, 그 말도 맞죠? 그 말도 맞아. 근데 쌤은 이제 너희가 다양한 걸 활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아까 그 상황에서 누가 봐도 지금 fx랑 f-x가 있으니까 2랑 마이를 한번 교차로 대입하면 무조건 연립이 가능할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다항함수라는 얘기가 없거나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망해요. 못 구해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식과 이 식이 무조건 같아지는 뭐가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되는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항등식의 구조를 이해하고 구해주자라는 측면인 것 같아. 자, 이게 24번이었습니다. 번호가 26번. 오케이. 자, 26번이세요. 자, 재밌는 문제네. 얘들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fx가 지금 절대값 x-2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간혹 오해할 수 있죠. 뭐냐면 2일 때 미분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일단 문제를 읽어보니까 2일 때 미분이 됐네. 왜? f'2가 b라는 상수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는 미분이 됐다는 얘기잖아.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그러면 저 식을 나름대로 잘 분해해서 뭘 해봐야 돼? 미분계수를 구해봐야지 뭐. 둘이 같게 나와야 될 테니까. 그러면 너희가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은 결국 저 fx는 무슨 함수다? 구간에 따라서 나뉘어진 함수다. 그치? 몇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탄생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위쪽에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써놓으면 x-2에 결국에는 x제곱 더하기 ax에 더하기 x제곱이 탕하고 있을 것이고, 자, 얘에 정확히 마이너스만 탕 붙은 버전이 반대가 되겠지.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건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는 게 아니라 이 앞에만 이렇게 붙고 뒤에 더해져 있는 x제곱은 똑같이 x제곱이 더해져 있겠지. 그치? 그러면 각자를 미분하시는 게 어떤가요? 해서 곱의 미분 한번 쓰고 얘 미분한 거 한번 더할게.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곱의 미분하면 뭐 나오지? 갑자기 너무 암산을 시켰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정상 쓰고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정상 쓰면 이렇게 쓰고 더하기 2x죠. 그럼 얘는 반대로 여기까지는 이게 이렇게 붙고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마이너스만 붙으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때 여기다 각자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같아줘야 되는 게 맞지. 그럼 봐봐. 2를 실제로 대입할게. 이게 사라지죠. 이렇게. 여기 대입하기 때문에 4 더하기 2a가 되는 것이고 뒤에는 이렇게 4가 더해져 있을 거고요. 2를 대입하면 밑에는 얘가 또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a에 여기 이렇게 4가 더해져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게 위 미분계수와 아래 미분계수에 각자 2를 대입한 결과죠. 근데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미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얘와 얘가 둘 다 뭐가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마이너스 버전이랑 플러스 버전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a가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아, a가 마이너스 2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얘와 얘만 살아남을 거니까 얘가 b죠. 4가 b죠. 그치? 4가 b니까 아, b는 4고요. a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f'b-a를 구하라고 해서 f'6을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시는 게 맞겠지. 그러면 이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6을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되고, 뭐 좀 귀찮긴 한데 굳이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6 대입하면요 36에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2에 여기는 더하기 4 곱하기 여기에 6을 집어넣으면 12 빼기 2니까 10,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12를 이렇게 더하게 되겠지. 그럼 얘 이렇게 사라지고요. 36에서 40을 더하니까 정답이 76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가능하죠. 그치? 자, 결국에 이 문제도 이제 아주 만만하지는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죠.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뒀을 때 각자를 미분하면 어차피 이 지점과 이 지점만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건데 거기다 2를 대입했을 때 값은 같게 나와야 미분이 가능했다는 얘기고, 그 식을 쭉 전개해주면 결국 a가 마이너스 2고 결론은 4만 남으니까 4가 미분계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걔만 좀 전개해주면 문제가 잘 풀릴 거야. 오랜만에 미분 감각 좀 되살리시는 중이죠 지금. 오케이. 다음으로 우리가 31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31번 맞아? 맞은 것 같긴 한데. 31. 자, 아까랑 약간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저 식이 결국 f2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f2 더하기 f'2의 값을 구하시오. 내가 고르는 문제들이 나름 약간 여러분들이 시야에 불편감을 좀 주죠. 왜냐하면 아주 만만하다기보다는 뭔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 이렇게 볼게요. 다항함수기 때문에 f2의 값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분수식의 극한값이 존재했다고 보면 되고, 따라서 전체 분수가 수렴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요, 분자 자리에 x에 2를 그냥 깔끔하게 그냥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는 2f2에 저쪽에도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자, 얘가 0이 된다는 게 이미 확정이 된 거죠. 그치? 우리가 수투의 미분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쌤이 만든 그 노래는 그냥 계속 부르는 거야. 그렇지 않니? 딴따다다다 딴딴 해서 전체 분수가 수렴은 계속 하는 거라고. 괜찮아? 그럼 봐봐. 결국에는 f2가 6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 f2가 6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f2가 6이다. 그럼 결국 이 식도 어떤 정도의 조작은 필요할 건데, 리미트 x가 한없이 2에 가까워질 때, 자, x-2가 있잖아. 그럼 위에 필요한 거는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xfx가 있으니까 난 뭔가 xf2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빼기 xf2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괜찮아? 이거 괜찮지? 그런데 f가 6이니까 이거 6x 뺀 거잖아. 그럼 뒤에는 이렇게 해서 6x를 추가해 주는 게 어때? 이렇게. 그럼 내가 이 식 훼손하지 않은 거지. 여기서 가능성을 찾는 거야. 어차피 x-가 있으니까 x-2가 위에는 fx-f2가 있어야 될 것만 같아. 그런데 얘를 빼주면 나중에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걔가 6x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면 결국 x로 묶었을 때 fx-f2가 이렇게 될 거고요. 위에는 얘도 나름대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2로 탕하고 묶으면 이 안쪽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될 거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그러면 이거란 얘기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인수분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이제 x-2로 나눌 일만 남았네. 기분 좋잖아. 뭔가 될 것 같잖아. 그치? 될 것 같기 때문에 얘를 이제 다시 한번 하트 분배를 취해주면
지금 x2로 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얘가 f'2예요. 얘는 뭐야? 2로 가겠지. 그러면 이 f'2로 이렇게 수렴을 할 거고, 얘는 약분이 되고 나서 2로 보냈으니까 결국 빼기 2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 걔가 몇이래? f1에 6이잖아. 아이 기분 좋아. 모르는 게 없어 우린. 그치? 넘겨주면 f'2가 4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밝혀지겠지. 결국 아까 골랐던 문제와 약간 유사해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은 불편하게 생긴 문제 있죠. 뭐 심각하게 불편하진 않은데 조금은 불편하게 생긴 문제를 보면 결국 너희가 필요한 게 뭔지 항상 따져서 식의 구조를 좀 바꿔주는 거야. 아 얘가 있네. 그럼 나는 얘에서 너무나 f1을 빼고 싶지 않아? 막 욕망이 막 샘솟지 않아? 막 f1 빼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걔를 만들어주려면 결국 xf1을 어떻게 빼주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성원아 그렇지 않아? 욕망의 항아리 아니야 지금? 막 샘솟지 않아? 알겠어. 자, 오케이. 자, 31번 문제 한번 봤어요. 자, 33번 문제도 오랜만에 보죠? 자, 33번 문제 이제 오랜만에 보는 거 쌤도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수능에서 출제가 될 거라고 보기에는 좀 살짝 뭐 이런 문제를 낼까 싶긴 한데요. 근데 그래도 규토라이트 엔제라는 것 자체가 일단 수능 교재고요. 내신은 아니고 그다음에 얘도 유의미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선정을 했어요. 기초적으로 일단 얘들아 여기서 이거 극한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이거 0분의 0꼴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필수죠 얘들아. 그렇잖아. 인수분해에서 바퀴벌레 제거하고 다시 2로 보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 그치? 그런데 인수분해 지금 가능하니? 어렵지 않아? 저기 있는 n이란 친구 개빡치지 않나요? 그쵸? 그럼 일단 뭐부터 보셔야 될 것 같냐면 설마 n을 구할 수 있는 구조인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구조네. 재미없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전체 분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갔기 때문에 분자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x에 2를 대입하면 2의 n제곱에 자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28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32가 되기 때문에 n이 몇일 수밖에 없어? 5. n이 5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이 식을 써보면 x가 한없이 2로 갈 때 x-2분의 x 5승 빼기 x 3승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8 얘가 과연 어디에 가냐? a로 간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치? 글쎄요. 근데 쌤은 여기서 바퀴벌레 제거하려는 시도는 안 할 것 같아. 오차고요. 얘를 바로 인수분해 뭐 갈기면 갈기겠지만 안 갈겨도 상관이 없을 거고. 그러면 그럴 때 해결 방법은 뭘까 얘들아? 얘 전체를 fx로 치환하는 일이죠. 그치? 왜냐하면 얘가 fx라면 f2가 몇이야? 0이지. 그럼 뒤에 f2가 빠져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시죠. 그치? 그러면 이 식이 뭘 구하는 식이 돼? 그렇지. f'2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지. 얘 전체를 fx로 바꿔놓으면. 그럼 결국 f'2를 구하면 되니까 얘가 fx니까 뭐 하면 돼? 미분하시면 되죠. 그러면 f'x라는 도함수는 5x 4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2x에 28은 사라졌을 테니까 이 자리에 다시 2만 대입해주면 걔가 a가 되겠지. 그치? 인수분해해서 남은 것들 바퀴벌레 제거한 후에 2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이제 우린 미분을 배웠으니까 얘 전체를 치환해버리면 어차피 결국에는 미분계수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이제 2를 대입해주면 80 나올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나오고요. 더하기 4가 나오니까 72가 a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와 얘 중에서 얘에서 얘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67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이제 경험을 했고요. 이게 33번.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쌤이 몇 개를 다뤄주고 있고, 다음으로 우리가 풀 문제는 40번인데, 자, 40번 문제도 쌤이 어제 새벽에 혼자 이제 책을 보다가 간만에 애들 이런 거 풀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쌤이랑 같이. 자, 한번 보죠. 자, 상수 K에 대해서 다항함수 fx, 다항함수 만나면 너희들 막 꼬리 흔들면서 반가워해야 돼. 알겠지? 잘 안 보여, 얘들아? 문제? 좀 흐린가? 책 안 갖고 온 친구들 지금 좀 앞에 흐린가? 괜찮아? 확대는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상수 K에 대해서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얘들아 꼬리 흔들어야지. 막 반갑다고. 아무튼 다항함수 좋아.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 마이너스 x분의 fx가 1이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조건 그냥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fx가 몇이다? 그렇지. fx가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다. 이거 하나만 알 수 있는 거지, 얘들아? 자, 그랬을 때 밑에 나를 보시면요, fk랑 f1이랑 f4가 같대요. fk, f1, f4가 같대. 그러면 너희들 바로 나에서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있니? 오케이. 자, 좋은 통찰력이죠. 너희들 이런 거 탕하고 만났을 때 그냥 원래 는 k 하나 만들어 주듯이 k가 지금 쓰였으니까 는 m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줘. 그러면 k가 들어가나 1이 들어가나 4가 들어가나 m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너희가 여기서 이제 고3으로서는 이제 이거에 되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식의 구조를 나 이거 하려고서 이 문제 고른 거기도 한데요. 자, x-k에 x-1에 x-4를 땅 하고 3개의 인수를 만들었을 때 뒤에 이렇게 m만 더해져 있으면 되죠. 그럼 얘는 4,m, 1,m, k,m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개의 함수값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식.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식 만들어지는데, 얘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마음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m을 모르지만 어차피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m이 사라질 것이다. 상수니까. 그치? 따라서 f'이 1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 f'x를 쓸 건데, 자, 3개짜리 고배 미분이죠. m은 사라질 거고. 근데 어차피 1을 대입해서 3이 나온대. 그럼 저희 하나 미분 하나 정사 하나 미분 하나 정사 쓸 건데, 결국에는 그 중에 2개한테는 얘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0으로 될 거죠. 마지막 하나, 제가 안 포함되어 있는 얘네 둘이 곱해진 거에서만 이제 1을 대입했을 때 의미가 생기겠지. 나머지 2개는 1이 대입되면 다 0이니까. 그러면 결국 1이 탕하고 대입되면 1-k와 곱하기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했을 때 걔가 3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k가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2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곱해서 3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k는 2내가 될 거고,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5를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얘를 이제 미분해서 5를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 과정은 쌤이 너무 번거로워서 내가 안 할게.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너희가 나 조건에서 이런 식을 잘 뽑아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일단 고른 거기 때문에. 다음이 48번이래요. 자, 다음 문제로 우리가 4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 자, 함수 fx가 있어요. 함수 fx가 있어. 자, 근데 fx가 지금 범위가 3개로 쪼개져 있잖아.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생각들이 이제 있는 거지. 자, 잘 보실게요. 일단 0일 때를 봐야 되겠죠? 0을 쿵 하고 대입을 했어. 어떤 일이 발생했니? 달라요. 그러니까 뭐야? 0일 때? 불연속이죠? 불연속이지. 일단 fx는 x가 0일 때 불연속이야. 그 다음에
fx는 x가 1일 때는 어떠니? 연속이네. 연속이야, 그치?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린 지금 fx랑 gx를 곱한 이 친구의 연속성을 체크하려고 하는 거 맞지? 근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태야. 그러려면 얘는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되겠지. 근데 f라는 쌉새끼가 x가 0일 때 g 혼자 불연속을 이뤘네? 그러면 g라는 함수는 x가 0일 때 0이어야 되겠지. 그치? 오이치 잘한다. 자, 그러면 gx라는 함수가 x가 0일 때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x라는 인수를 일단 가지고 있겠네. 0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뭔가 이렇게 추가로 두 개가 더 붙어 있겠지. x, x 뭐 이런 식으로. 뭔진 몰라요.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결국 얘의 도함수를 구하면요, f'x gx 더하기 fx g'x잖아. 나는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잘 들어 어차피 얘는 항상 연속이죠. g'은 맞아요? g도 무조건 연속이지. 왜냐면 제가 3차니까. 그러면 잘 봐봐. 얘가 또 말썽이지 않겠어? 그치? 그리고 얘가 또 말썽이지 않겠냐고. 좌우함을 구할 때, 좌우를 구할 때 또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들어. 얘 한번 미분된 f'x 한번 각자 써보자고. 자, 똑같이 펼치면요, 위에 거 미분하면 몇이야? 1이야. 밑에 거는 마1이야. 그 다음에 더 밑에 거는 마2죠. 그러면 0일 때랑 1일 때 둘 다 다른 거 맞지? 그러면 이 f'x라는 친구는 지금 얘가 x가 0일 때랑 x가 1일 때 둘 다 불연속이니까 좌우일 때의 값이 달라. 그치? 그 다음에 이 fx는 지금 x가 0일 때만 좌우 값이 달라. 괜찮아? 그러면 x가 0일 때 f'이 다른 거는 이미 gx가 0일 때 0이 될 거기 때문에 해결을 했어. 인정? 근데 f'x가 x가 1일 때 좌우가 다른 거는 얘가 또 불을 꺼줘야 되는 소방수야. 얘가 뭘 가질 수밖에 없어? x-1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인정해? 그러니까 x-1를 딱 갖고 있어야 g1이 0이 되어서 f'1에서 지들끼리 또 값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불을 끌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에서 봐봐. f가 또 0일 때 주얼주얼 할 거잖아. 그러면 g'이 또 0일 때 뭐 해야 돼? 불을 꺼줘야 되죠. 그럼 g'0이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근데 얘들아, 이 식의 구조를 봐봐. g'0이 0이려면 기존의 g가 0이라는 인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이상. 그치? 0이라는 인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미분할 때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하나 미분 하나 정상을 하는 과정에서 x가 사라지겠지. 예를 들어서 너희들 얘가 x가 2개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애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쳐봐. 이게 0이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는 미분을 하면 x가 포함되어 있는 게 2개 있겠지만 마지막에 x가 안 포함되어 있는 얘네 둘만 살아남는 게 하나 있을 거잖아. 그때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겠냐고.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무조건 x는 2개 이상 있어야 되니까, 자, x에 x-1 이게 gx죠. 그치?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되게 기술적이어야 돼.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쌤은 지금 딱히 뭔가를 적지 않고 gx를 딱히 적지도 않고 결국에는 제가 미분되었을 때 펼쳐지는 이 친구들에서 f가 갖고 있는 결격사유들에만 집중을 한 거야. 맞아? 왜냐? g는 완벽한 친구다. 왜? g는 3차 함수다. g가 3차 함수면 g는 그냥 아주 매끄럽고 언제나 미분 가능한 친구고요. 연속이고 g'도 당연히 2차 함수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뭐 어떤 전과가 없는 친구야. 그냥 깔끔해. 기록이 없어. 근데 f는 지금 흠집투성이야. 걔를 뭐 해줘야 돼?
G와 G'이 각자 소독해줘야 된다고. 근데 소독 포인트를 잘 잡아봐. F란 친구는 0일 때만 소독하면 돼. 불연속이니까. F'이란 친구는 구해보니까 0일 때랑 1일 때 다 듀럴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GX라는 친구는 0일 때 뭐 처음부터 책임졌지만 1일 때도 책임져줘야 돼. 좌우가 달라질 거니까 걔를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0으로 소독하는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F가 0일 때 문제가 있는 건 원래 알았는데 걔를 G'이 또 소독해줘야 돼. 그러면 G' 0도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X가 두 개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통찰력 발휘해줘야 된다. 인수의 개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얘들아. 따라서 G4의 값을 구하시오. 4, 4, 3, 48 나오겠지. 얘를요, 내가 너희한테 권장하는 게 하나 있거든. 잘 들어. 내가 너희한테 혹시나 방금 쌤 설명이 선생님 방금 되게 수능틱했어요, 멋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근데 조금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권장하는 건 뭐냐면, 봐봐, fx하고 gx 이렇게 곱해진 거 있죠. 얘를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야. 잘 들어. 그러면 x 플러스 1의 gx죠. 그 다음 마이너스 x의 gx죠. 마지막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gx야. 괜찮아? 그러면 얘 지금 x가 0 이하일 때고, x가 0 초과 1 이하일 때고, x가 1 이상일 때야, 1 초과일 때야. 그치? 그러면 결국 얘가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속이어야 되잖아. 연속이니까 몇 대입해? 0 대입해. 0 대입하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G0이야. 0 대입하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0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G0은 0이야. 그 다음에 얘와 얘한테는 뭐 대입해야 돼? 1 대입해야 되지. 1을 딱 대입했더니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G1이야. 얘도 1 대입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G1이야. 그러면 1일 땐 문제 없네. 어차피 같아지니까. 0일 때만 보면 되니까 얘네들이 같아 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G0이 0이구나. 이거 하나. 얘가 아까 뽑아 나왔죠.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면 또 간단해? 얘요. 그대로 미분 갈기세요. 그러면 얘 미분해봐.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정상. 그 다음에 앞에 거 정상,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정상.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앞에 거 정상,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x, g'x. 맞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정상. 앞에 거 정상, 뒤에 거 미분.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여기 결국 얘네 둘이 확인해 봐야 될 거 뭐야? 0 대입하는 일이죠. 0 대입할 거야. 0 대입했더니 G0 더하기 G' 0 맞아? 여기는 마이너스 G0 빼기 0 맞아? 근데 G0 아까 몇이었어? 0이었지. 얘 안 써도 되고 얘 안 써도 돼. 그럼 얘랑 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G' 0이 몇이야? 0이죠. G' 0 0이네? 또 하나 발견된 거야? 그럼 여기다 또 1 대입해 봐야 되지. 그럼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G1 빼기 G' 1. 여기도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G1. 여기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G' 1. 얘 둘이 같아야 되는데 얘 같고 얘 같으니까 G1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지. 둘이 같으려면. G1은 0, G' 0도 0, G0도 0. 따라서 x-1, x 하나 갔는데 미분해서 또 한 번 0 나와야 되니까 또 하나 가져야 되겠지, x를. 이렇게 구해도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란 얘기인데, 글쎄 직접 써서 구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좀 가로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먼저 하면 결국에는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불연속되는 지점에서 얘가 결국 0으로 소독해야 된다, 불을 꺼야 된다는 생각을 그냥 해버리면 이렇게 좀 다 쓸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릴게. 근데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급하다 그러면 그냥 갈기세요. 물론 11월 16일 날은 안 갈겼으면 좋겠어. 그냥 딱 품위 있게 풀자고. 알겠지? 오케이, 이게 지금 48번 문제였어요. 50번입니다. 비주얼 좋죠? 50번은 너희랑 좀 토론하고 싶은데 상대가 되어주겠니?
자, 일단 a는 0보다 큰 상수라 그랬고요. fx의 식이 이제 구간에 따라 분리돼서 탕 하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 일단 식은 봤지? 식은 봤어. 그러고 나서 조건을 읽어보니까 리미트 x가 k 플러스 x 마이너스 k의 fx 마이너스 fk, 리미트 x가 k 마이너스 해서 똑같은 식이 달라진다를 만족하는 실수 k의 개수는 1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너희가 알 수 있는 사실만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줄래? 바로 문제 풀지 마시고 어차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K가 마이너스 1. 오오오 다시 한번. K가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이다. 일단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근데 쌤이 원하는 건 이게 조금 더 빌드업을 해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절대값이라서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이 나오니까 둘은 연속되지 않고 연속되지. 오케이 나 이해했어. 애들도 다 이해했을걸? 근데 쌤은 이제 어떤 빌드업까지 바랬냐면, 자, 영석이 말이 다 맞아. 지금 잘한 거야. fx가요 0보다 작을 때 절대값 함수야. 얘 지금 무조건 어떤 모양 생겼어? V자모양으로 생겼지. V라인은 딱 생겼을 거라고. 그 V라인이 X가 딱 만나는 그 지점의 X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 지점에서 분명히 뭐 안 되겠어? 미분이 안 돼.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너희들의 해석 중에 하나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아니, 앞에 플러스인데. 우미분계수죠. 얘가 우미계야. 그 다음 얘가 좌미계야. 둘이 달라지는 그러한 k 값이 딱 하나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딱 하나만 나오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지금 마이너스 1일 때는 분명히 얘가 달라질 거야. 뾰족점이니까. 근데 지금 또 달라질 수 있는 후보가 있지 않니 원래? x가 몇일 때? 0일 때 달라질 수도 있잖아. 잘 생각해. 내가 이제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봐. 지금 쌤이 너희한테 원하는 건 x가 0보다 작을 때 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얘 분명히 이렇게 생겼어.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지금 좌미계와 우미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이 점이 이미 확보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요, 여기의 높이가 지금 1인데 내가 이 식이나 x 자리에 0을 대입해보면 위에도 1이고 밑에도 1이니까 일단 1일 때 뭐가 돼? 연속인 건 확실해. 근데 잘 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림상으로 봤을 때 안 되지. 왜? 여기서 이미 뾰족점이 하나 발생해서 얘가 K가 된 게 맞아. 근데 내가 만약에 0일 때 여기서 또 한 번 뾰족점을 발생시키면 그럼 얘도 K가 돼야 되니까 K의 개수가 2개가 되겠지. 그럼 너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야? 그렇지. 0일 때 미분계수가 마침 이 직선의 미분계수와 여기서 바톤 터치 이어받는 거잖아. 바톤에서 이어받아야 되는데 얘가 꺾여서 이렇게 이어받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미분계수가 같을 수 있게 이어받아야 되는 거지. 부드럽게. 그럼 여기서 내 그림처럼 이렇게 줄알맞게 그리면 여기 뾰족해 보이지? 우미계와 좌미계 달라 보이잖아. 따라서 그림 조금만 더 그럴듯하게 그리면 여기서 그림이 마침 1일 때의 미분계수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생겨서 좋겠지. 얘는 2차일 거고 얘는 1차야. 기울기 몇이야? 얘는 1짜리 기울기잖아. 그럼 마침 이 2차 함수의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게임 끝났죠? 왜? 이 친구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a잖아요. 이 도함수에다가 x자리에 몇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그 값이 1 나와야 된다. 여기가 0일 때. 그러니까 a가 자동으로 몇이야? 1이 되는 거죠. 이거죠. 이 지점에서 부드럽게 이어받아야 K가 이미 여기 하나 있는 건 확실하니까 이 지점만큼은 속색이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러면 답 나오잖아. 그치? A 알면은 F 2분의 1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게임이 끝나게 될 거고, 이게 50번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쌤이 일단 스텝 1에서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이제 스텝 2로 넘어가서 그 기출 적용편, 이제 실제 모의고사와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또 신나게 한번 다뤄봅시다. 재밌죠? 자, 몇 번일까? 65번이요. 네. 이거 너무 중요했던 문제인데. 기억하니 얘들아, 이 문제? 너희들 내신에서 많이 상대했었는데. 특히 너희가 만약에 1등급 수학을 쌤이랑 같이 했다면,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반에서 온 친구도 있는데, 혹시 고2 때 우리 반은 1등급 수학을 다뤘다. 우린 다뤘지. 상은아, 그럼 이거 기억해? 나 이거 할 때 진짜 열을 내면서 했거든? 막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매우 재밌어요. 이게 매우 재밌어. 뭐냐면 아까 전에 쌤이 미분계수를 얘기하면서,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하나만 들어봐 얘들아. 특히 이젠 지나긴 했는데 신일고 같은 학교들은 선생님이 변태여서 이 문제 되게 좋아했었어요. 응? 이런 문제 되게 좋아했었는데, 자, 얘기를 해주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쌤이 미분계수라는 게 이제 미분이 가능할 때 얘기이긴 한데요.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fx가 1일 때 미분이 가능한 상태라면, 자, 이게 첫 번째 전제야. 그러면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그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은요, 얘가 f'1을 이렇게 의미하죠. 동의? 동의해. 그 다음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2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 얘도 f'을 의미하죠. f'1을. 이것도 동의하냐? 자, 둘이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fx가 x가 1일 때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였을 수도 있잖아.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 이때는요,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의 값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f'1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는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 가능이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 식은요 오직 미분 계수 기능만 갖고 있어요. 미분 계수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에서는 얘가 값을 갖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식은요, 미분 계수의 기능과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비상기능도 하나 갖고 있는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끼가 야비한 새끼인 게, 미분이 될 때는요, 얘가 그냥 나도 미분계수 하고 같이 그냥 미분계수가 돼버려요. 근데 미분이 안 되면 얘는 난 이제 존재 의미가 없어 하고 이제 없는데, 얘는 그럴 줄 알고
일단 다른 예방책도 하나 준비해놨지 하고 나서 진 존재해버려. 뭔 말인지 알겠어? 이식과 이식의 차이는요, 얘는 1이라는 지점이 고정돼 있어.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h에서 1이라는 점을 뺀 거잖아. 그래서 고정된 점과 움직이는 점인데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1에서의 미분계수 기능밖에 못 가져요. 그런데 이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움직이는 점이잖아. 두 개가 다 움직이니까 만약에 1일 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얘가 가까워지다가 미분계수 말고 다른 기능도 가져버리거든. 그걸 쌤이 한번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일단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자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 있죠, 얘가 뭐야? 존재하고 있죠, 0으로. 미분계수가 0인 거야. 얘는 미분계수 기능밖에 못하니까 미분계수가 0이란 얘기는 일단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미분계수 0. 그러면 1로 갈 때의 극한값과 1일 때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얘기한 건 뭐야? f가 1일 때 뭐다? 연속이다. 그러니까 1일 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일 때 미분이 가능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1일 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1일 때 뭐란 얘기야? 연속이란 얘기지. 다 연관이 있지. 그러니까 기억은 뭐야? 맞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식을 쌤이 한국말로 쓰면 fx가 x가 1일 때 미분이 가능하다면 x가 1일 때 연속이다 라고 우리한테 물어본 건데 표현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미분이 가능했어. 그럼 연속이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괜춘? 자, 니은 한번 볼게. 이 새끼 봐봐. 이 새끼 미분계수죠? 미분계수가 0이라면 얘도 0이다. 맞죠? 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미가였단 얘기야. 그럼 이 새끼가 야비하게 딱 얘 따라갈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 미분계수 기능밖에 안 돼. 근데 걔가 존재해? 그럼 나도 미분계수 기능을 할래? 하고 0으로 딱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되죠. 자, 세 번째 한번 얘기해 볼게. 세 번째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디귿 기가 막히게 한번 풀어볼게요. 잘 봐봐. 디귿을 땅 하고 보잖아. fx가 절대값 x-1입니다. 자, 이 문제 디귿에서 주목해서 보세요. 얘 1일 때 미분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존재하지 않을 거냐면 얘가 존재하지 않을 거야. 쌤이 써볼게. 리미트 h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그리고 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내가 확인시켜 줄게. 잘 봐. f1 플러스 h랑 여기 1 플러스 h가 들어가는 거지. 1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냐면 그냥 절대값 h 되는 거 맞아? 동의? 그 다음 1이 탕 하고 들어갔어. 그럼 0 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이렇게 h 되는 거 맞지? 그 상태에서 h를 0으로 보내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우로 보낼 때가 있을 것이고 좌로 보낼 때가 있을 거죠. 당연한 거지. 자, 우일 때 먼저 봐봐. h가 0으로 가고 있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에 도착해 안 해? 안 해. 그럼 0으로 아무리 가까워져도 미세하게 0보다 어느 지점에 있는 거야? 큰 지점, 오른쪽 지점에 있는 거지. 그러면 얘 절대값 안에 있는 h는 0보다 커, 작어? 커. 도착 안 했으니까. 그럼 양수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h분의 h야. 몇 나와? 1 나와. 반대로 마이너스야. 좌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지만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지만 미세하게 0보다 왼쪽 점이죠. 그럼 0보다 어때? 작으니까 얘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h분의 마이너스 h여서 얘 결국 마1이야. 실제로 이걸 굳이 이렇게 증명하지 않아도 V자 모양일 때 얘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 미분계수는 끝까지 마1이야. 우 미분계수는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증명이 된 거지. 그러면 우와 좌가 다르니까 얘 존재해 안 해? 안 해요. 알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 안 하는 거야. 인정? 그런데 이 새끼 태세전환 잘 봐라. 이 새끼 야비한 새끼 태세전환 잘 봐. 이번에 얘 한번 해볼게. 자,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EH 써있잖아. 자, EH분의 F1 플러스 H에서 F1 마이너스 H를 이렇게 한 식의 이제 결과를 한번 구해보면, 잘 들으세요. 여기 밑에 EH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위에는 1 플러스 H를 대입하니까
절대값 h야. 그 다음 밑에는, 아니, 오른쪽엔 1-h를 대입하니까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h야. 얘는 이제 준비할 겁니다. 너 미분 안 돼? 나라도 살아야지 하고 이제 탈출을 준비할 건데, 얘를 이제 잘 생각해 보자고. 얘도 당연히 플러스 버전이 있고 마이너스 버전이 있겠죠. 그래서 얘가 우극한으로 보내지면 h가 양수인 상황이지. h 양수인 거 맞아? 그럼 h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나와. 마이너스 h는 음수인 상황이지. 얘가 음수야. 맞아?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h죠. 맞지? 마이너스 달고 나면 h니까 빼기 h 되는 거 맞아? 따라서 빼기 h고요. 밑에는 2h야.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0으로 갔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버전 봐봐. 마이너스야. 그럼 얘 음수네. 음수니까 뭐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얘 양수네. 그럼 어떻게 나와? 그냥 나와. 그냥 나오면 얘랑 만나지. 플러스로 바뀌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 그럼 얘 뭐야? 0이네. 그러면 플러스 우극한일 때도 0이고 좌극한일 때도 0이니까 둘 다 0으로 동일하죠. 값이 몇이야? 0이야. 아까 위에는 1, 마일 다르니까 수렴을 안 해버려서 존재를 안 해. 하지만 얘는 0, 0 똑같으니까 얘는 0으로서 존재하겠지. 따라서 얘가 0인 게 참이야. 봤니 방금? 두 개의 움직이는 동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걔가 존재할 수 있어. 평균 변화를 극한값으로. 실제로 그럼 얘들아 어떤 일이 펼쳐진 건지 한번 보여줄게. 자, 똑같이 이 그래프였어. 이 그래프였어. 아까 전에 이 첫 번째 식은 뭐냐면요, 잘 봐. 이 점과 1 플러스 h라는 이 점 사이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h가 양수인 경우에는 쭉 해서 1이야. h가 음수인 경우에는 여기가 1 플러스 h일 테니까 쭉 해서 마일이야. 그런데 이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이번엔 주인공점을 정점으로 고정시켜 놓지 않았지. 그러면 1 플러스 h란 이 점이랑 1 마이너스 h란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다가 둘이 좁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좁혀지죠. 이렇게 좁혀지죠. 이렇게 좁혀지지. h가 줄어드니까 계속 하나씩 가까워져.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 그럼 계속 뭐야? 기울기가 0이죠. 맞아? 아, 이 차이구나. 여기가 이게 고정된 점일 때는 얘랑 싸워야 되는데, 고정된 점이 아닐 때는 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0에 수렴하겠구나. 근데 미분이 가능할 때는 얘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게, 잘 봐. 이 그래프였어. 이 그래프였으면 얘가 첫 번째 경우가 이거잖아. 이거에서 이거잖아.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좌극한 버전은 이거 해서 이거잖아. 그거나 아니면 이거 해서 결국에는 이거나 동일할 수밖에 없지. 맞지? 미분이 가능할 때에는 결국에는 나도 미분계수 할래 하면서 그냥 간다고. 근데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미분계수 혼자 안돼 실패 달라 뾰족점 이러고 있는데, 얘는 난 싹 가능 하고 나서 그냥 0으로 간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미분이 가능할 때에는 얘도 F'Il, 쟤도 F'Il로 그냥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미분이 안 될 때에는 얘가 배신 때릴 거라는 거. 얘는 따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동점 두 개일 때는. 아시겠죠? 자, 몇 개 남았니? 경이야. 3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 73, 74, 77. 오케이. 73, 74, 77. 오케이. 뭐 미적 시간을 살짝 줄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근데 73번은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73번은 얘들아 절대값 지금 2개 등장하죠? 그러면 뭐 해야 돼? 뭔가 얘기가 동시에 나와서 내가 못 들었는데, 그
구간을 이제 총 3개로 나누게 되겠지? 0 왼쪽, 0에서 1 사이, 1 오른쪽. 그치? 그래서 0과 1이 기준이 될 거라는 거. 74번이 좀 재밌긴 한데 글쎄 좀 옛날 문제네. 얘들아 지금 시간 줄 테니까 77번 시작. 앞에 띄워놨어요. 충분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앞에 칠판 보세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미리 보지 말고 이제 쌤이 프리해 놓은 거니까. 지금 74번 쉬운 거예요? 제가 하려고 왔어요. 74번? 네. 아,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럼 쌤이 74번도 오른쪽에 좀 풀이해 놓을게. 쌤이 이제 조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 77번을 먼저 시켰으니까 그에 대한 언급만 잠깐 해드리면,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막판에 조금 기세가 꺾이는 경우가 있을 거야. 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풀이는 이미 앞에 다 적어놨습니다. 전체 분수가 수렴했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네. 따라서 다항 함수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될 거고, f1 빼기 g1이 0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같네. 이거는 초반부에 니네가 이미 확보해 놨을 정보. 두 번째, 얘한테서도 f1을 하나 빼주고 얘한테는 g1로 갚아주면 어차피 얘가 의미하는 바가 f'1, 얘가 의미하는 바가 g'1. 맞지? 따라서 f'에서 f'1에서 g'1을 빼면 걔가 5가 나온다는 건 인지상정. 그 다음 두 번째 나식에서는 전체 분수가 수렴했네,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 0으로 가해서 1 대입해봤자 f1 더하기 f1 빼기 2f1인 거니까 어차피 0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없어. 하지만 f1을 얘한테도 하나 주고 얘한테도 주는데 어차피 g1이랑 같으니까 f'1 더하기 g'1이죠. 걔가 7이 나오는 거 인정하니? 그러니까 f'1과 g'1을 더한 게 7이 나온다. 따라서 둘을 연립해주면 f'1은 6이 나오고 g'1은 1이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지겠지. 그런데 마지막에 얘를 풀려고 그랬는데 전체 분수가 수렴했네,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 0으로 가야 되니까 1이 들어갔을 테니까 뒤에 0이 되려면 A는 F1이 돼야지. 맞지? 동의? 그러면 A에 F1이 들어가면 걔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F'1이 될 텐데, 걔가 B 곱하기 G1이니까 B 곱하기 F1로 써도 괜찮죠. 둘이 같으니까. 그럼 B라는 친구는 양변을 F1로 나누면 어차피 얘일 테니까 A랑 B를 곱하면 F1이 약분되면서 F'1만 남겠죠. 따라서 6이 되지 않을까. 아까 구해놓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 않니? 그치? 근데 막판에 니들이 저거 구하는 과정에서 아 싸발 나 F를 모르는데 G도 모르는데 너희가 모르는 거에 집중하면 그러니까 F의 값을 내가 알아야 되나? A를 알아야지 B랑 곱했을 때 값을 알잖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약분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지 중간에 싸발 이거 구할 줄 몰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까지 해야 돼. 도연아 웃는 거 보니까 약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때? 풀었어? 풀었어? 오케이 잘했어. 나랑 그러니까 F를 못 구해서 처음에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한 사람 조금 있죠? 없어? 아무튼 마지막으로 74번만 살짝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쉴게요. 어차피 같은 방식으로 F'1과 F'2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F'1만 보여준 거야 일단. 자, 뭐 했냐면 fx가 2x 이상 3x 이하야. 그래서 나는 일단 세 변에서 다 f1을 뺐어. f1이 2니까요 2라고 표현하고 2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그냥 f1이라고 표현했어. 동일한 거 뺀 거 맞지?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사고가 뭐냐면 x-1로 나눈다는 사고가 제일 중요한 건데 니들이 여기서 그냥 막 나눠요. 막 나누면 절대 안 돼. 왜? 부등식이지. 그러면 양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가 유지가 되지만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방이 바뀌는 거야. 그걸 유의해줘야 돼. 그러면 동일하게 x-1로 나누더라도 얘가 양수인 경우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럼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부등호방이 유지가 돼 이렇게. 하지만 x가 1보다 작은 경우 있죠. 그때는 x-1로 나눌 때 음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부등호가 다 반대로 바뀐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는 되지.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봐봐. 네가 얘네들 밑에 걸 하지 않잖아? 그러면 x를 1로 보내면 얘가 그냥 단순하게 2가 나와. 맞지? 니들이 제일 많이 겪는 어려움이 얘가 탕하고 2야. 잘못 썼네? 아유, 나 바본가 보다. 자, 얘가 그냥 2가 나와. 근데 문제는 애들이 무슨 생각하니? 약분이 안 돼. 이 생각할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 얘가 3x-3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애들. 그치?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얘는 확실하게 2의 수렴해. 그럼 2 이상 몇 이하인데 얘가 어디 갈지 모르니까 얘를 그냥 안 쓰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럼 2 이상인 거 알아. 그러면 2 이상이라고 하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하니까 애들이 헷갈리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정확하게 범위를 나눠서 구한다면 얘를 결국엔 뭐밖에 안 되는 거야? x가 1보다 클 때 얘가 성립하니까 우극한까지밖에 못 보내. 그렇잖아. 자극한 못 보낼 거 아니야. x가 1보다 크니까. 그러면 1의 우극한을 보내면 우미분계수가 결국 2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2 이상이야. 몇 이하인지 몰라. 근데 반대로 x가 1 좌극한으로 다 보낼 거야.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부등호방 반대로 바뀌었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x를 1 좌로 보내면 얘가 제일 큰 값이 되면서 얘가 2야. 그럼 좌미계는 2 이하여야 돼. 근데 미분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좌미계와 우미계가 같았던 얘긴데 같을 건데 하나가 2 이상이고 하나가 2 이하면 당연히 같으려면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 판단이야. 쌤이 아까 전에 상은이가 쌤 74번 쉬워요? 그러길래 내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 그 이유는 뭐 계산이야 쉽지. 2인 거니까. 난 틀렸지만 난 1이라고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니들이 과감하게 x-1로 나눌 때 부등식인 걸 감안하고 우극한과 그러니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따로 구하기 위해서 부등호방을 이렇게 결정해줘야 되는 거 있죠. 그 판단을 잊어버리기 쉬운 거야. 순간 니들이 신명나게 신나서 막 풀다가 그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줘야 될 포인트를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어서 얘들아 2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자 2일 때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fx에서 f2를 이렇게 뺄 거 아니야. 이번엔 누가 의미가 없어지겠니? 얘가 의미가 없어질걸? 왜냐하면 얘가 2x-6이고요 얘가 3x-6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x-2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x가 2보다 이렇게 클 때는
얘는 뭐 의미 없을 거고 얘는 x-2분의 fx 빼기 f2가 될 거고 이쪽이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미계를 써야 되니까 얘가 3이어서 우미계가 3 이하일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바뀔 때는 x가 2보다 작을 때를 쓸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었을 테니까 좌미계가 3 이상이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또 얘네들이 같아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f'2가 3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문제 풀면 둘이 더해지면 5 나오시고 끝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특이하고 하지만 2014학년도 기출 문제니까 뭐 특이하더라도 우리가 근데 논리적으로 굉장히 명확한 문제야. 아시겠죠?